네,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특히 귀가 얇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혹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녀사냥은 12세기 말 이후 그리스 교회에서 마녀나 마법 행위를 이단이라 하여 추궁하기 위한 재판 그리고 형벌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단자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유럽 사회의 계몽정신 그리고 이성정신이 대두되면서 즉 근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종교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로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슈를 내세우며 개인에게 행하는 무차별한 탄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퇴장함으로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감독의 빈소에 박지성이 조문을 가지 않았다고 마녀 사냥하듯 몰아대고 있죠.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마녀 사냥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3인성호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3인성호라는 사자성어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이 되는 것처럼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입니다. 3인 성호의 유래에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전국시대 때 한때 위나라 해왕이 조나라와 강화를 맺고 그 증표로 태자를 조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흔히 있는 관행이죠. 그럴 경우에 태자를 돌봐줄 수행 대신을 한 명 따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수행 대신으로 발탁된 사람이 위나라의 장군이었던 방연의 조카인 방총이었습니다. 졸지에 자신도 인질이 돼서 떠나게 되었으니 황당하겠지요. 사실 기약 없이 떠나는 길이니 이후의 그의 직을 보장받기도 어렵거니와 어쩌면 정세에 따라 목숨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꼼짝없이 수행 대신으로 떠나면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아내려 합니다. 왕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한 사람이 달려와서 시장에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외치면 전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죠. 믿지 않소. 이에 방공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 말하면 전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하니 왕이 과인은 의심할 것이요 라 했습니다. 방공이 다시 말합니다. 세 사람이 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 말하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했죠. 과인은 그 말을 믿을 것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방총이 말합니다. 무릇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호랑이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저는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 수도인 한단으로 갑니다. 왕이 계신 위나라 수도인 대량은 저작거리와도 멉니다. 그리고 말 많은 신하들은 3명이 넘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잘 헤아려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정리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호랑이는 왕을 해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방총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방총은 위나라 장군 방연,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방연의 조카예요. 이 방총이 조나라로 수행 대신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이 위나라에는 방총이 없습니다. 즉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죠.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 방총이 조나라의 인질로 갔다가 도망쳐서 위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방총이 즉 호랑이가 저작거리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저작거리, 그 시장은 전하가 계시는 위나라 수도인 대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호랑이, 즉 방총이 전하를 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에는 방총을 음해하려는 신하들이 많죠. 예, 방총이 자리를 비울 때 이때다 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호랑이, 즉 방총이 전하를 해칠 것이라고 간언할 것입니다. 그 인질로 수행 대신으로 뽑혀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분명히 전하를 해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전하께서는 잘 판단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과인이 잘 알아서 하겠소 하고 다짐을 줍니다. 이에 방총은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는데 예감했던 대로 방총이 조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를 참소하는 말들이 들려왔답니다. 이후 그 태자는 인질에 풀려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위나라 해왕은 이미 측근들이 말에 넘어가서 돌아온 방공을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 방공은 조정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는 역사 이래로 비일비재하죠. 고려 인종 때의 문신인 정서도 정가정이란 고려가요 속에 자신의 결백과 충심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20년이나 기양살이 후에 복직되기도 하죠. 이 3인성어 외에 여러 사람이 생사를 잡는 마녀사냥의 사자성어는 또 있죠. 증삼살인입니다. 이 증삼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공자의 제자죠. 공자 사후에,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공자학당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매일 3번씩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일일 삼성 오신의 주인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효자로서 유명한데요. 그런 그의 인물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명이인인 증삼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그 증삼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증삼은 졸지에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증삼을 믿었을 그의 어머니조차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2번, 3번 거듭 듣자 짜던 배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허망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안 믿어도 난 너를 믿어.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닥치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반복적인 주장을 들으면 팩트 체크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나 그런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 이러면서. 때문에 공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왈, 증오지 필찰언, 증호지 필찰언 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뭐 아시다시피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요. 유교를 시작한 분이죠. 그는 하급무사인 승량훌과 18세에 무당의 딸인 안씨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림이 재밌죠? 공자와 제자들입니다. 공자의 묘죠. 산동성 곡부에 있다고 합니다. 구경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공자입니다. 여기 지성공자, 명구, 자, 중리, 산동성 뭐쩌고 돼 있죠? 공자의 주요 사상은 인이죠. 인을 예와 악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 악의 뿌리는 인이다. 한 문장씩 보시면은요. 증오지 필찰언 그랬죠? 대중중자예요. 오자를 보시면요. 악할 악 혹은 미워할 오자예요. 요 위에 요 버금 아자는요. 이 막힌 집을 형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 심장을 그렸고요. 그래서 마음이 딱 막혔어요. 갇힌 마음, 나쁜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식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언자는요. 어찌언이라고도 하고요. 그 문장을 확실하게 종결짓는 어미사입니다. 이 원래 이 새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어지의 축약이에요. 이 지시대명사하고 이 장소어조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죠? 필찰언 그랬죠? 필찰어지.
를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필찰,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위에는 바를 정자고 아래는 새 조자입니다. 어찌 언자예요. 다시 보시면요. 대중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미워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 다음 문장이요. 중호지 필찰언. 마찬가지로 대중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 위에 그 사자성어에서 보셨듯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요즘은 특히 그 SNS의 발달로 사방에 그 사람의 눈가기를 어둡게 하는 게 많죠. 혹세무민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저도 일전에 한 동영상을 보고 좀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의견을 얘기했다가 완전 문자 폭탄 맞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공자는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혹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혹하고 팔랑귀처럼 그러지 않으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알아볼 수는 없죠.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그저 의혹이 풀릴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다수의 의견 혹은 그 힘 있는 소수들에 휩쓸리지 말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기다린 후에 지혜롭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을 전할 때는요, 아무래도 과하게 칭찬하거나 과하게 비난하게 되죠. 자신이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칭찬이나 비방을 헤아리는 식견이 있어야겠는데 그게 좀 쉽지 않죠.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 대중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대중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혹은 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무조건 그 부화내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